지금까지 그 K메모리가 굉장히 잘 나가게 된 가장 큰 원인에는 한 사람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희 현대해상이나 삼성전자 이병철 창업회장의 비전, 장기적인 안목, 그다음에 결단력이 있었다고 보고.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따른 반도체 업계 이슈와 이것이 국내 반도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가장 좀 시급한 사안은 트럼프 정부가 이제 딱 들어왔을 때 반도체 보조금 혜택이나 이런 세제 혜택을 축소할 건가라는 게 제일 포인트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얘기를 한 거는 보조금이 아니라 관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미국의 반도체 투자를 높이겠다라는 전략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현재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인데, 요 경우 이제 그 공장의 경우 이미 외관은 거의 다 지어졌거든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 완공률이 한 59%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2026년 가동 예정이니까 그 공장은 이제 뭐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 보조금을 받을 때,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약속받을 때 삼성전자가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2030년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24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테일러의 파운드리 공장만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 보조금 협상 과정에서 거의 2배에 해당하는 55조 원 정도를 2030년까지 투자를 해서 첨단 패키징이랑 R&D 센터도 짓겠다라고 한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조건으로 미국 정부한테는 9조 원을 받기로 했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지금 임기 내에 자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내년 1월 전에 주고 가겠다라는 라고 못을 박은 입장이라서 받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추후의 상황이 트럼프 정부가 뭐 세제 혜택을 갑자기 줄인다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미국 반도체 기업한테 좀 우선적인 혜택을 준다거나 한다면, 이 추가 투자 약속했던 나머지 한 25조 원 정도를 정말 계획대로 해야 하는가? 이거는 다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에 비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작은 규모긴 하지만 HBM 패키지 공장을 건설을 하기로 했는데, 인디애나주에요. 2025년 착공 예정이라 아직 그 공사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변동이 생길 수는 있지만, 하이닉스는 지금 HBM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엔비디아나 이런 그 반도체 설계 기업, 팹리스 기업이 있는 곳에 뭔가 거점을 두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 공장을 그냥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 따라서 좀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나 아니면 파운드리 투자 계획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봐야 될 거는 이제 보편 관세 부과인데, 이 보편 관세 부과에 대해서 정말로 트럼프 정부가 이걸 도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당선인은 정말 단언을 했지만, 이게 관세를 높게 부과한다고 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메리트가 있을까? 지금 현재 지금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당근이라면 이 관세 부과는 채찍인 건데, 미국이 반도체 인력 그 인건비도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공장비 환율 이런 것도 있어서 건설비도 굉장히 높고, 근데 동시에 파운드리 인력이나 이런 생산 인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고도화된 전문화된 인력이 많지가 않는 이런 좀 상황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고 관세 높이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과연 미국에 투자를 할까, 공장을 지을까? 이거는 조금 트럼프 정부도 당선되고 나서 이제 시작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예. 반도체 기업을 불러들인 미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간단한데,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부활을 시키겠다는 거죠. 지금 한국, 대만, 이런 동아시아에서 전 세계 반도체 70% 이상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조 입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근데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 반도체 코로나 시기였죠.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시작되기 전에 그 반도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족 사태를 트럼프 1기 정부가 정말로 이제 직면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체감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만들도록 해야겠다, 이 메시지를 딱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는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일종의 분업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생산은 한국, 대만 등등 동아시아가 맡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나 패키징은 미국이 잘하니까 미국에서 맡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장비, 이쪽은 일본에서 맡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 미국이 반도체 그 공급망 재편의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면서, 좀 공급망 재편,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래서 설계나 헤미스뿐 아니라 반도체 생산까지도 미국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라고 공장을 유치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를 좀 더 힘을 주고 하는 것도 그 미국 기업인 인텔한테 좀 그런 메리트나 아니면 역할을 좀 줌으로써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하기 위함이죠. 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국내 반도체 주가에 무조건 안 좋은 영향을 줄까요? 아니요, 저는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득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득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 대중 제재로 인한 좀 반사 효과가 있긴 있을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경쟁력을 중국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요. 전문가분들한테서. 그래서 최근에 어떤 교수님은 그 한국과 중국의 메모리 기술 격차가 1, 2년까지도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그런 와중에서 미국이 대중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트럼프 정부가 돼서 더욱 강화할 텐데 강화함으로써 좀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좀 늦춰준다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받는 수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트럼프 당선이나 트럼프 정부의 그 예측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 요거는 진짜 그때 득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요? 너무 재미없는 대답일 수 있겠지만 진짜 일단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고 다 일단 지켜봐야죠.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막 그렇게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말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디는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어쨌든 그 자국 우선주의를 제외하고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공언을 해놓고 공약으로 해놓은 거를 다 실행하게 하는 거는 아닐 것 같고 그때 상황에 봐서 득실을 따지면서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에 딱 확실한 노선을 타기보다는 상황에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뭐 시나리오 A, B, C까지 두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향후 국내 반도체 업계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까지 그 K메모리가 굉장히 잘 나가게 된 가장 큰 원인에는 한 사람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희 현대해상이나 그 삼성전자 이병철 창업회장의 비전, 장기적인 안목, 그다음에 결단력이 있었다고 보고 메모리라는 거는 IT 기기, 뭐 가전, PC, 스마트폰,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뭐 그 방산, 위성, 우주항공 이 메모리가 안 쓰이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는 한번 선점을 해놓으면 정말 뭐 100년을 넘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 그런 요소가 되겠다라고 선구안을 가지신 게 그분들이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K메모리의 경쟁력을 그러니까 좀 내다본 것이 되게 컸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지금 AI가 시작이 되고 AI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그러면 어떤 또 다른 퀀텀 점프를 해야 될까라고 보면 앞으로 AI 붐은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언제까지 어떤 속도로 이어질 거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AI가 일상으로 들어와서 이제 뉴 노멀이 될 텐데 그 초반 과정에서는 SK하이닉스가 지금 AI 메모리는 선점해 나갈 것 같아요. 너무나도 지금 잘하고 있고 차세대, 그러니까 HBM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D램까지도 지금 기술 격차를 줄여가고 오히려 뭐 먼저 개발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좀 치고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얼만큼 AI 향에 맞게끔 메모리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그 근원적 기술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그 AI 시대에서 한국이 그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AI 시대는 모든 기업들이나 모든 나라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AI 시대에서는 혼자만 성공할 수가 없다. 각 분야에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을 얼마나 내 아군으로 만드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데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국도 메모리라는 굉장히 큰 분야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메모리를 채택하는 것이 여러분 기업, 뭐 당신의 나라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요런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한국이 AI 시대나 미래에서 좀 경쟁력을 가지고 뒤처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TSM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따라잡거나 넘어서기는 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1등을 메모리에서 1등을 30년 했듯이 TSMC가 파운드리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저는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메모리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져서 술술 읽히는 친절한 반도체 투자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저희가 이제 술술 읽히는 친절한 반도체 투자라는 제목으로 나오게 됐는데 차별점이 있다면 그 기자 7명과 그다음에 비서관 한 분이 이렇게 총 8명이 책을 썼어요. 근데 당시 책을 쓰면서도 기자들이 굉장히 각자의 지식과 각자의 취재력과 각자의 네트워크로부터 들은 총체적인 정보나 이런 생생한 얘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 시작은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1년 동안 스터디를 같이 했거든요. 반도체 분야라는 게 전문지가 아니고서야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저희 그 같이 쓴 기자들 중에서는 일간지도 있고 종합지도 있고 경제지도 있고 그런데 통신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반도체 초짜로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좀 경쟁력을 키워나가 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스터디를 하게 됐는데 1년 동안 이거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걸 뭔가 남기고 싶은 거예요, 성과를. 성과를 남기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고 동시에 성과를 남기고 싶은 동시에 반도체가 정말 정말 핫해졌고 반도체 주가나 반도체 주식시장이 너무 활발해졌고 엔비디아가 거의 대장주급으로 네, 크는 과정을 저희가 오픈 AI의 그 챗GPT 시작부터 쭉 봐오면서 요거를 반도체를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이 책 한 권만 읽으면 어디 가서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뭐 대충 얕고 넓은 지식 정도 갖추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책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기술적인 거 말고 진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동향이고 그다음에 업황이고 그다음에 투자 뭐 글로벌 공급망 이런 거니까 그 기술적인 거 말고 그 일반 독자들이 쉬워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게 됐고요. 그러니까 투자서라고 돼 있지만 투자보다는 반도체가 이렇게 재밌구나. 요거 한 권만 읽으면 반도체 내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 요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